예, 이번 시간에는 어떤 수련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한 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게 이렇게 수련의 부작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련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흡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과호흡이 일어나거나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대부분이 좀 약간 경직되는 이렇게 굳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집중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통이라든가 이명 뭐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고 집중력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게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운이 머리로 이렇게 치솟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증상이 심각해지면 환청이나 환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조울증이나 어떤 망상증의 경향이 좀 더 이렇게 강해지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신체의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신체 에너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균형스럽고 불안정하고 이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호흡의 불안정함, 과호흡, 신체 경직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호흡을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길게 하려고 하거나 아랫배를 내밀면서 복식 호흡한다고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흡 관련 근육이나 신경이 경직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순환이 또 떨어지죠. 혈액순환이라든가 기혈의 순환이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호흡은 무조건 편하고 자연스럽고 무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말로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죠. 두통, 이명, 뭐 불안감 증사, 집중력 감소, 뭐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주로 보면은 집중을 이상하게 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할 때 해야만 하는 필요한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일상생활할 때 혹은 공부할 때 할 때 이렇게 집중을 하죠. 그때 집중하는 것처럼 수련할 때 집중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이 이렇게 머리에 쏠리면서 신경계가 또 이렇게 긴장되게 되죠. 왜? 이렇게 공부나 업무할 때 집중하듯이 하면 머리에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라든가 이런 머리 쪽이 긴장되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긴장되고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화가 오게 되죠.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 상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상기 현상,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운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위로 또 뜨면서 머리로 치는 현상을 얘기하죠. 이게 좀 심해지면 환청이나 환시가 들기도 하고 조울증이나 망상증이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원래 사람에 따라서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요즘 또 현대인들은 또 특히 뭐 이렇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호흡이나 집중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장시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흡과 집중을 이상하게 하면 또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죠. 이 단계까지 가면. 이럴 때는 이게 좀 그 응급처치로서 어림팩을 이렇게 수건으로 싸서 머리에 두면서 열기를 좀 하면 또 좋기도 하고, 뭐 백회라던가 용천, 특히 용천이나 합곡에 이렇게 마사지나 자극을 줘서 기혈의 흐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뭐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의 중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사혈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혈의 순환이 이상하게 되거나 막혀 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에 그 수지침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혈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그 기혈이 뚫리면서 좀 안정되게 됩니다. 이게 이 문제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호흡과 집중을 잘못하고 이상하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호흡과 집중을 정말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죠. 이게 호흡과 집중을 잘못한 거 왜냐? 이제 수련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선입관으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호흡하고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역으로 부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이렇게 자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제가 수련 주도를 제대로 해드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자기 습관대로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집어드리고 교정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흡과 집중은 수련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정말 잘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나의 수련이 나중에는 이렇게 도로아미 탑을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 가급적 혼자 이상하게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꼭 주의하시고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